이 차량은 문제가 뭐가 있냐? 어이, 빨간색이래요, 빨간색. 빨간색은 인기도에서 1차로 감점하겠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평가에서 보게 되면 유체색과 유체색이 있어요. 여기서 감점을 하는 거죠. 감점을 하는 거죠. 감점을 하는데, 감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유체색 감점 계수 곱하기 상용 계수요. 특급이 몇 등급이야? 특신에 170 곱하기 감점 계수하니까 136이네. 136 여기다 갖다 쓰면 돼요. 여기다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동될까봐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여기다 쓰고 전체수색이나 색상병이 있을 때는 여기다 쓰고 해서 더해서 쓰는 거죠. 더해서. 그래서 136 더하기 0은 136이 돼요. 이렇게. 됐어요? 대신 여기서 숫자가 발생이 됐어. 여기서 숫자 발생된 것은 무조건 가격의 2분의 1 한다. 50%만 적용시킨다.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색상에 대해서 또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조 했으니까 20조 옵션 평가입니다. 옵션 평가. 옵션 평가도 똑같아. 옵션 평가도 여기서 단품목인지 패키지인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럼 단품목에 발생된 것은 여기 위에다 쓰는 거예요. 패키지에 발생된 것은 밑에다 여기다 이 칸에다만 쓰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구분하면 돼요. 여기도 구분해서 따로따로 써서 더해줘서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여기도 따로따로 구분해서 얘랑 더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을 설명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서 어떻게 해요? 단품목 옵션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패키지 옵션이 추가됐다. 그러면은 가점. 단품목과 패키지가 동시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패키지만 적용시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큰 것만. 그러면 뭐 단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있다 없다. 여기다가 가점이 일어나겠죠. 이 자리지, 이 자리. 그죠? 두 개 다 있지만 큰 것만 한다 했어. 그래서 두 개 다 있지만 여기다 가점. 가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보면은 여기서 타이어 DPMS 자체 얘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얘랑 구분이 되네. 안전장치와 편의장치. 근데 얘네들이 안전인지 편인지 모르잖아요. 안전인지 편인지 모르죠. 모를 적은 어떻게 하면 돼? 12, 여기 뭐 옆에 페이지로 넘기는 거야. 옆에 페이지 보시는 거야. 패키지 옵션 구분표가 있습니다. 패키지 옵션 구분표. 단품목은 뭐 구분할 거 할 필요 없어. 뭐예요? 그냥 마무리 많더라도 내비선만 가점하면 돼. 하지만 단품목과 패키지로 있을 때는 동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패키지만 한다. 그죠? 패키지만 하려고 했더니 안전 편의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것들이 안전 편의인지 모르겠어. 난 몰라요 했을 때는 페이지 쭉 넘겨서 21페이지에 보면은 패키지 옵션 구분표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자니까 여기에 속해? 그러면은 안전장치. 여기도 속하네? 그럼 편의장치도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밑에만 속하네? 그럼 편의장치만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안전과 편의 두 개가 다 들어갔을 때는 20페이지에 가셔서 퍼센트를 더해서 가점하는 거예요. 더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여기서 했네. 여기서 어디 갔어? 더하기 한 개. 여기 계산한 게 또 없네.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가 계산했네. 맞다. 그죠? 여기다가 1549 곱하기 여기서 17%. 왜? 17%가 왜 들어가 있어요? 사용년 4년에 편의와 어떻게 안전이 두 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더해서 하니까 17%다. 264 맞죠? 그죠? 여기다 쓰는 거야. 근데 문제 설정 사항에 요게 또 하나 있네. 얘는 여기서 일단 가점을 여기다 쓰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다 쓰면 돼요. 근데 고장난 거야. 고장난 수리 견적은 무조건 0.9 하는 거예요. 그죠? 0.9 하는데 대체 얘가 무슨 옵션이냐? 보니까 스마트키가 어디에 들어가? 단품목이네. 아니면은 패키지에서는 패키지, 단품목에서는 단품목. 이 문제는
단품목 옵션의 스마트 키네. 그러면은 분량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 쓰는 게 죠. 단품목이니까. 그죠? 근데 패키지 들어가서 패키지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 더하기 0. 얘가 0 더하기 11이죠. 그래서 11이 되는 거고. 얘는 264 더하기 0 해서 264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얘랑 따로다. 그죠? 그래서 가점은 단품목과 패키지가 동시에 있어? 큰 거만 한다. 그죠? 분량은 어디 옵션이냐? 저기 단품목 옵션이면 단품목 옵션 자리에다 갖다 집어넣고 패키지면은 패키지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대신 위에서 설명을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확실하게 줘줬으니까 시험 보는 데는 얘를 혼동스럽지 않을 거예요. 얼마만큼 빨리빨리 풀어서 이 책을 넘기냐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21페이지까지 해서 종합 상태가 끝났어요. 종합 상태가 끝났어. 에라 모르겠다. 얘를 쭉 더해서 여기다가 기재를 하면 되겠지 하는데 얘는 일단적으로 제끼세요. 얘는 제끼세요. 뭐 하나를 틀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틀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을 때 요 합계를 내시고 합계는 나중에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까지 내려가서 기준서 따라서 그냥 무조건 내려가세요. 페이지 넘겼더니 넘기는 거야 그냥. 수리력이네. 수리력. 그죠? 수리 이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리 이력은 X 아니면 W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죠? 페이지 넘겼더니 21쪽 표기는 X 아니면 W로 해라. X 아니면 W. 뭐 X는 뭐야? X는 뭐 실링 상태 상이하다. 볼트 풀림이 있다. 아니면은 뭐 교환한 적 있다. 그런 거죠. 다 X다. 절단한 적 있다. X다. 하지만 클램프 자국, 망치 지른 적, 황금 용접 본 적은 W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 추이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충실하게 어떻게 해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먼저 쓰는 거예요. 쓰고 해당 부위 후드면 여기네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쓰고 그 다음에 동반석 인사이드 패널 부분이네 클램프 자국 아니면 망치질은 점 얘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더블이다. 망치질 클램프 자국 등등은 무조건 더블이다. 어디야? 인사이드 패널에다가 W를 그죠? 다음에 프론트 펜다 동반석의 프론트 펜다 볼트 풀렸다 이거는 X 황금 용접이다 하면 W 이렇게 쓰고 해당 부위에 황금 용접 W 쓰고 얘가 사이드 멤버가 최고 큰 거지 대체 어디냐 따질 수가 있는 게 여기네. 2차 사고는 B랭크 사고 이렇게 B랭크 사고다까지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하고 체크한 다음에 B랭크까지 사고 범주까지 판단을 해야 되죠. 한 다음에 어떻게 페이지를 넘겨보면 죠 넘겨보면은 뭐야 구분표에 따른 랭크 분류가 있죠. 랭크 분류에 따라서 페이지 넘겼더니 해당되는 랭크별 적용 개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몇 랭크 사고야? B랭크 사고다. 사고가 좀 전에 했잖아요. 그죠? B랭크 사고. B랭크 사고는 대체 몇이냐를 따질 수가 있죠. B랭크는 1.8이네. 그죠? 1.8. B랭크는 1.8. B랭크는 1.8이네. 1.8이네. 그죠?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29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 가서 감점 개수 찾아야죠. 수리력 감점 개수. 수리력 감점 개수는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급에 구분하여 줄을 세로로 먼저 내린다고 그랬어요. 해당 부위가 후드네 얼마? 130이면 130 여기다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반석 인사이드 W네 해당되는 115네 하고서 요것처럼 좌측에다 쓴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이렇게 쓰는 대신 W는 이렇게 2로 써준다고 했어요. 결과값이 57.5네. 그대로 그냥 소점을 쓰세요.
그래서 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합쳐서 금액을 쓰면 되겠죠. 합쳐서. 그럼 결과값이 얼마나요? 33375. 333, 337.5. 그러면 공식이 완성이 되겠죠. 어떻게? 이 공식이 완성이 되겠죠. 첫째, 25페이지, 26페이지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감각의 삽계 333.33337.5 쓰고 해서 24페이지에 있는 공식대로 가는 거죠. 공식대로 이렇게 요거 쓰고 보정가격 쓰고 합계 쓰고 그 다음에 랭크별 개수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계산기 불러야 돼. 자, 루트 값은 상수를 원해요. 상수를 써야 돼. 그래서 먼저 요 가로값을 먼저 계산기를 한 다음에 는 해주시고 루트를 씌워서 나누기 4.8 여기는 는 안 해요. 곱하기 1.8 결과값이 2치 그래서 됐어요? 나오죠? 그래서 자, 오 질문 있네. 패키지 옵션 말고 단품으로 할 경우 특시는 평가하지 않나요? 단품목에 내비게이션과 썬루프가 있을 때는 썬루프를 하야죠. 하지만 단품에 내비만 있어. 패키지도 없고. 그럼 내비 가점을 해야 되죠. 내비 가점을 해야 되는데 내비는 내비는 특시는 하지 않는다 써 있어요. 뭐예요? 대형차 특 A, B, C는 가점하지 않는다. 기본 품목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품목 중은 내비와 선이 동시에 있어. 동시에 있을 때는 썬만 하면 되는 거고 내비만 있어. 내비만 있으면은 내비만 가점을 하는데 특 A, B, C는 가점하지 않는다. 정리됐나요? 자, 사고 이력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자, 수리 필요. 수리 필요. 수리 필요는, 잠시만요. 질문 있네. 1급 시험도 설정사항 주어지나요? 아니면 직접 촬영 보고 판단하나요? 1급은, 1급은 지금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학습을 해주시면은 제가 1급은 따로 별도로 줌으로 초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급은 설정을 서면으로 돼 있지 않고 실차를 보고 난 다음에 실차 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설정사항을 만들어서 교실로 입실하여 교실에서 2급과 같이 동시에 똑같이 풀면 돼요. 실차에서 문제를 만들어 온다. 대신 실차에서는 사고나 뭐 그런 걸 판별하는 게 아니고 점검할 부위에 대한 부위를 봤을 때 해당되는 손상 정도가 스티커로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보고 설정 사항을 쭉 써오면 됩니다. 그래서 1급 별도로 추가로 어, 시험 보는 방법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2급과 같이 동시에 똑같은 책자, 기준서 책자 넘기는 시험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는 서면을 왔을 때는 교재를 막바로 하는 게 2급이고 1급은 현장에서 서면으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들어 와서 교실에 입시를 하면 2급과 똑같은 동시에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내용 중에 수리력에 대한 감점 개수죠. 감점 개수는 산출식에 들어가기 전의 내용으로서 그냥 소수점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소수점 그대로. 그래서 감점 개수, 그 수리력 감점 좀 전에 질문하신 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자, 수리 필요입니다. 수리 필요. 수리 필요는 공장 가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닌 나머지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텍스트에다 기재를 한다 했습니다. 그냥 숫자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은 이렇게 복합기호를 사용해서 상태 표시를 먼저 쓰고 결과 표시를 쓴 다음에 나중에 감점을 쓰면 되겠습니다. 감점을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야 긁힘으로 인해서 가치감가 5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대신 상태 표시는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A를 쓰는 경우 다시 거꾸로 얘네들은 이렇게 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크래치 긁혔어 했죠. 긁혔어. 별 모양도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도 있어요. 얘는 유리고 얘는 타이어 마모를 얘기하는 거죠. 색깔이 변색됐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A를 표기한다. 찌그러진 상태는 어떻게 해요? 어니지스 U를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고 다 하겠습니다. 자, 부식. 뭐 부식은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깨졌거나 찢어졌거나 균열, 변형이 있을 때도 T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결과 표시는 뭐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감가 R 리덕션 도장 필요할 때 P 교환할 때 X로 해서 기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페이지를 넘겨서 1번 외판부이요. 외판부이. 그죠? 외판부이. 외판 1, 2랭크를 외판부이라고 하죠. 1, 2랭크 손상에 대해서는 도장 비용 및 교환 비용, 가치감가 비용이 따로 산출식에 따라서 감점 계수가 돼 있고 산출식은 두 가지로 해서 적용이 돼 있죠. 페이지 33페이지를 걸겠습니다. 아이고, 잠시 봤더니 첫 번째 24조 외장평가 아? 여기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패널은 뭐야? 외판과 골격 부위로 나눠진다. 그죠? 외판과 골격.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출식이 있고 그다음에 외판 그다음에 넘겨보면은 골격 부위 주위 골격이 있고 기타 범퍼 미러 램프가 있죠. 얘네들은 어떻게 1번과 같이 산출한다 했습니다. 표는 두 개 있죠. 어떻게요? 가나항이라는 것은 외판과 골격 부위의 경우 그죠? 가나는 외판과 골격 부위의 경우 교환인 경우는 어떻게 등급 개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등급 개수를 가나는 외판 부위와 골격 부위죠. 그럴 때는 등급 개수와 사용용 개수만 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등급 개수와 감점 개수와 사용용 개수가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난을 얘기하는 거 외판과 골격이다. 교환인 경우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별도로 감격은 이렇게 한다. 그죠? 먼저 외판 부위에서 표를 보게 되면은 가치함과 도장 교환이 있어요. 가치함과 도장 교환. 가치함과 도장 교환이 있는데 요것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것이 아니고 어 크기 크기 크기를 따졌을 때 이런 A 같은 경우는 A 긁힘 스크래치 등등은 교환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신용카드 크기입니다. 소송 변경이 발생 안 된 것은 신용카드 크기로 해서 작으면은 R이고 크면 P입니다. 그죠? 다시 A인 경우에 긁힘 A인 경우 CU 그냥 우리가 쉽게 편의점이죠. 부식이라든가 찌그러짐은 어떻게 한다? 크기별로 판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네모가 들어가서 교환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네모는 신용카드, 동그라미는 동전 크기입니다. 그래서 교환도 들어가 있어. 세 가지로 나눴죠. R, 중간은 P, 그 다음에 X. 이렇게 구분하면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판부인은 소송이 없는 A는 신용카드 기준에 의해서 작다 가치감가, 크다 도장, 그 다음 CU 찌그러졌고 부식은 어떻게 해요? 동전도 그 다음에 카드도 이렇게 해서 한 RPX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외판부인의 얘네들은 제일 먼저 어디 수리표는 어떻게 하냐? 어디에 외판부인 프론트 휀다에 여기 있죠. 프론트 휀다에 어느 쪽이야? 동반석이네. 동반석. 프론트 휀다 동반석에 어떻게 해요? 뭐가 발생했냐? 부식이다. 그럼 C. 그죠? C는 어디를 기준? 요걸로 기준으로 했죠. 소송이 변형 발생됐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교환도 있다는 거고, 긁힘흠집은 교환이 절대 없다. 안 하면 P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동전과 신용을 해서 RPX 기준으로 나가면 되죠. 2cm는 동전 크기보다 작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전 크기는 3cm, 신용카드는 10cm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가 3cm고 얘가 10cm죠. 그러면은 2cm면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동전보다 작은 거니까 R. 그죠? 어떻게 부식이 있어서 가치감가. 그죠? CR 한 다음에 어, 가치감가는 5다. 여기서 5 곱하기 항상 꼬리표가 붙는 거야. 등급 개수와 사용용 개수. 이렇게 CR9가 되겠죠. CR9를 쓰는 순간 요 밑에다 한 번 더 그림에다 쓴 것은 그래서 밑에를 한번 꼭 써주시면 됩니다. CR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고 자,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미래모빌리티과에서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주 2일 수업, 전액 장학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육성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1.5년의 교육과정으로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 조기 취업과 조기 졸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1학년 1, 2학기와 계절학기에는 대학에서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을 받고 2학년 1학기에는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학교에서는 재학생의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됩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대학과 기업이 면접에 함께 참여하며 채용을 약속합니다. 또한 전액 장학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1학년 정규학기 등록금은 모두 무료입니다. 수업은 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부담이 적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기 만에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은 기업 맞춤형 교육을, 2학년은 회사에 들어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총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에서는 자동차의 장치, 구조, 기능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자동차 정비, 검사, 성능 점검 등 전문 인력을 배출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정비기능사, 자동차 진단평가사, EV 진단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자동차 진단, 정비검사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정부 인증 또는 우수기업에 선정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8곳 이상의 자동차 진단평가 전문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생 선발은 서류 접수, 평가, 면접, 채용 합격, 최종 선발 순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자격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 주어집니다. 전형 일정은 24년 9월 9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1차에서 3차 총 3차례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수업은 사진과 같이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는 관심학과 등록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QR코드 스캔 혹은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관심학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교명, 이메일 주소, 성별과 유형을 입력해주세요. 미래모빌리티과를 관심학과로 선택해주시고 수신 동의를 체크한 후 입시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은 아래 QR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